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아마존, AMGN이죠. 이 아마존 심층 분석 자료들을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주가의 주기적 패턴을 찾는다는 RYTMX, 리듬 분석, 그리고 VPR, 거래량, 가격 분석 기법이죠.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아마존의 현재 위치랑 또 미래 가능성을 들여다본 보고서들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논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아마존 성장의 핵심 축, 클라우드 AWS죠. 그리고 광고, 물류 혁신, 이런 것들의 현주소를 좀 짚어보고요. 또 기술적 분석이 제시하는 중요한 가격대는 어디인지, 이걸 파악해서 당신의 판단에 깊이를 더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잔료 중에 보니까 흐름을 읽는 자가 길을 연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 흐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마침 아마존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에너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걸 좀 가늠하는 중요한 길목에 딱 서 있습니다. 최근에 나스닥 지수 움직임이랑 같이 연동되면서 단기적인 수급 변화도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 흐름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중요한 구간이다 이 말씀이신데 그럼 그 흐름을 지지하는 아마존의 근본적인 힘, 그러니까 성장 동력부터 짚어보는 게 순서겠네요. AWS 이야기, 이게 가장 먼저 나오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세 가지 축 중에서 단연 핵심은 AWS,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백로그, 그러니까 이미 확보된 미래 계약 물량이요. 이게 무려 25%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설비 투자, 자본 지출도 330억 달러에 달하고요. 이건 앞으로 매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2024년 예상 매출도 960억 달러, 작년보다 19% 성장하는 거니까요. 여전히 아주 강력한 엔진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백로그가 25% 늘었다는 건 정말 인상적인데요. 그만큼 기업들이 계속 AWS를 선택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광고 사업은 어떻습니까? 요즘 아마존 사이트나 앱 들어가 보면 광고가 부쩍 늘어난 느낌이던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광고 사업 역시 분기 매출이 3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것도 20% 성장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구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마지막 축은 이제 물류 혁신인데요. 드론 배송 같은 미래 기술 투자도 계속하고 있고요.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2024년 전체 예상 매출은 5,740억 달러, 12%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요. 그리고 기업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 그 FCF라고 하죠. 잉여 현금 흐름, 이것도 약 400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부채 관리도 안정적이고요. 와, 펀더멘탈은 정말 탄탄하네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RHITMX 리듬 분석이라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 건가요? 주가의 어떤 파동이나 패턴을 읽는 방법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RHITMX 분석은 과거 주가 움직임의 그 리듬, 그러니까 중요한 변곡점이나 지지의 저항 패턴을 찾는 데 좀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 220달러에서 230달러 사이 구간, 이 구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가격대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지지선 역할을 했던 패턴이 있었는데 이게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VPAR 분석과 특정 가격대에서의 거래량 집중도를 보는 기법으로도 이 구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요. 220달러에서 230달러. 네. 그래서 만약에 이 220달러에서 230달러 구간에서 주가가 확실히 좀 지지받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분석가들은 장기적으로 285달러까지 상승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랄까 우상향하는 박스권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거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 같은 다른 분석 도구 관점에서도 현재를 큰 상승 파동, 3파라고 하죠. 이 3파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MACD 같은 보조지표 역시 상승 전환 가능성을 좀 시사하고 있어서 여러 기술적 신호가 지금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분석 기법이 공통적으로 220달러에서 230달러 구간을 주목하고 있네요. 이게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가격대가 갖는 의미를 해석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이 분석들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요약될 수 있을까요?
네, 전략은 이제 시간 관점에 따라서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MACD 골든크로스처럼 확실한 기술적 반등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관망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 낫다. 이런 의견이고요. 스윙,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기간의 상승을 노린다면 말씀드린 220, 230달러 지지를 확인한 후에 진입해서 1차 목표로 255, 265달러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220, 230달러 부근에서 좀 나누어서 매수하면서 최종 목표가인 285달러까지 바라보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VPL 분석을 통해서 진입 타이밍을 조절하고 또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2번에 나눠 진입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도 언급되고 있고요. 역시 리스크 요인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 CAPC 관련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반독점 관련 이슈는 언제든 아마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늘 주시해야 하고요. 또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달러 환율 빈동성이 커지거나 예상보다 금리가 더 높아진다거나 하면 기업 가치 평가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온라인상의 투자자 반응이나 커뮤니티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좀 섞여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AWS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나 또 AI 기술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토론이 활발하고요. 트위터, 지금은 X죠. X에서는 클라우드 성장, AI 파트너십 같은 긍정적인 키워드가 많이 보이는 동시에 또 FTC 소송 같은 우려 섞인 키워드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 토론 플랫폼인 스톡트윗에서는 매수 의견이 한 68% 정도, 아직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우세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AWS, 광고, 물류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이나 규제 리스크에도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220달러에서 230달러 구간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게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분석들은 단순히 다음 주가를 맞추겠다 이런 것 이상으로요. 시장의 큰 리듬 안에서 아마존이 어쩌면 장기적인 상승 파동의 출발선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220달러에서 230달러 지지 여부가 확인된다면 그때는 285달러 목표 전략이 상당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 자료들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외에요. 당신이 앞으로 아마존을 지켜보면서 한 번 더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의 분석과 예측된 리듬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예상치 못한 기술 혁신. 예를 들어 경쟁사의 파괴적인 AI 모델 같은 게 갑자기 등장한다면 이게 아마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심층 논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통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